자, 새로 지은 건물에 처음 들어가서 전등 스위치를 탁 하고 켤 때 말이죠. 어떻게 아무 걱정 없이 안전할 거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안전 청사진이 벽 뒤에 쫙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바로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켜주는 이 청사진의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아니, 벽 속에는 진짜 수많은 전선이랑 회로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을 텐데 어떻게 처음부터 딱 하고 모든 게 완벽하고 안전하게 돌아가는 걸까요? 그 해답 지금부터 같이 찾아보시죠.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 사용 전 전기 점검. 이게 그냥 서류상으로 하는 형식적인 절차가 절대 아니고요. 전기가 우리 건물로 안전하게 들어오기 위한 첫 번째 관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약속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안전 청사진의 첫 장을 한번 넘겨볼까요? 이 모든 과정은요, 사실 아주 단단한 법률이랑 안전 원칙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법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전기 설비는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 기준에 적합한지 반드시 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사용 전 점검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필수 의무인 셈이죠. 그럼 이렇게 중요한 점검 대체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자, 청사진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요. 실제 과정이랑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볼 수 있어요. 먼저 건물의 전기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단선 결선도랑 전기 사용 신청서를 준비해야 하고요. 그 다음엔 이 서류들을 점검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내가 점검받고 싶은 날짜보다 최소 3일 전에는 신청을 끝내야 한다는 거예요. 미리미리 계획하는 게 안전의 첫걸음이겠죠? 그런데요, 이 점검을 항상 똑같은 곳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럼 과연 누가 우리 집, 우리 건물의 전기 안전을 책임지는지 그 핵심 플레이어들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게 또 재밌는 부분인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점검 기간을 직접 고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주택이나 작은 가게, 식당 같은 곳들은요. 한국전력공사에 맡길지 아니면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맡길지 선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통신중계기나 공사 현장에서 쓰는 임시전기, 또 양어장 같은 특수시설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무조건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점검을 받아야만 해요. 자, 이제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과연 점검관들은 현장에 와서 정확히 뭘 확인하는 걸까요? 그분들의 비밀 도구 상자를 살짝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점검에서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걸 꼽으라면 단연 접지입니다. 전기가 만약에 수도관에서 새어나오는 물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물이 바닥을 흥건하게 적셔서 사고를 내기 전에 안전한 배수구로 싹 빼주는 역할, 그게 바로 접지거든요. 우리를 감전 위험에서 지켜주는 말 그대로 생명줄인 거죠. 보세요. 합격과 불합격의 차이는 정말 한 끗 차이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왼쪽 합격 사례를 보면 아주 작은 전류가 새는 것까지 감지하는 누전 차단기, 그러니까 ELB가 달려있죠. 문제가 생기면 0.1초도 안 돼서 전기를 탁 끊어주는 아주 똑똑한 녀석입니다. 근데 오른쪽 불합격 사례를 보세요. 저건 그냥 과부하만 막아주는 배선용 차단기, MCCB만 덜렁 있잖아요. 이러면 전기가 슬슬 새어나와도 차단기가 전혀 알아채질 못해서 끔찍한 감전이나 화재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보호 장치가 특별히 더 중요한 곳이 어딜까요? 네, 맞습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죠. 바로 물기가 있는 곳, 욕실 같은데 말입니다. 바로 이 숫자, 15mA. 정말 작은 전류 같죠? 하지만 이 작은 숫자가 바로 생명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특히 물기가 많은 욕실에서는요. 딱 15mA, 이만큼의 아주 미세한 누전만 생겨도 0.03초, 정말 눈 깜빡하는 그 순간 안에 차단기가 작동해야만 끔찍한 감전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접지 다음으로 점검관들이 매의 눈으로 살펴보는 게 있습니다. 바로 과전압이라는 숨겨진 위험인데요. 이걸 막아주는 보호장치가 제대로 설치됐는지 확인하는 거죠.
이게 바로 교과서적인 설치 사례입니다. 번개 같은 갑작스러운 고전압을 막아주는 서지보호 장치 SPD를 위해서 아예 전용 보호 장치, 그러니까 퓨즈를 따로 달아준 거죠. 이야, 정말 안전한 방식이에요. 이런 방법도 괜찮습니다. 전용 보호 장치는 따로 없지만 집 전체를 관장하는 주차 단기가 이 서지 보호 장치까지 같이 보호하도록 설계된 경우인데요. 이것도 역시 합격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서지 보호장치 앞에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는 정말 아찔한 상황이죠. 만약에 이때 큰 과전압이 쾅 하고 들어오면요. 보호는커녕 이 SPD 자체가 터져버리면서 불이 날 수도 있거든요. 이건 정말 위험해서 점검관들이 보자마자 바로 지적하는 대표적인 불합격 사례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모든 복잡한 과정들이 도대체 왜 중요한 건지, 이 안전청사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그리고 아파트나 빌라처럼 여러 세대가 같이 사는 건물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점검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각 세대의 전기 계량기 바로 뒷단에 비상시에 우리 집 전체 전기를 한 방에 끌 수 있는 주 개폐기가 꼭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집 안전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 셈이죠. 그럼 오늘 함께 살펴본 안전총사진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첫째, 이 점검은 그냥 하면 좋은 게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의무라는 거. 둘째, 접지랑 누전 차단기는 혹시 모를 사고에서 우리 목숨을 지켜준다는 거. 그리고 셋째, 서지 보호 장치는 제대로 올바르게 설치하는 게 생명이라는 점. 이 모든 사소해 보이는 디테일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우리의 안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이 모든 복잡해 보이는 규칙과 점검 절차는요, 그냥 규정을 위한 규정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화재를 예방하고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는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말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사실을요. 이제 앞으로 새 건물에서 플러그를 꽂거나 스위치를 켤 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벽 뒤에 숨겨진 수많은 안전장치들과 또 그걸 꼼꼼히 확인했을 점검관들의 노력을요.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이 보이지 않는 안전청사진의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으셨나요?